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1일, 2월이 밝았습니다. 2월. 2018년도 이렇게 가는 건가요? 2월은 뭐라 그러지 근데? 2월을 뭐라고? 아니, February. 뭐 February. 아니 그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2월은 뭐라 그러지? 그냥 2월이죠. 그냥 2월이요. 겨울도 끝나가네. 뭐 정월이 1월이듯? 예. 예. 아, 글쎄요. 2월은 그냥 2월. 예, 아무튼 2월이 밝았습니다. 섣달, 정월 여기까지만 있네. 어제 그 블루문 보셨어요? 개기월식? 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자느라고 못 봤어요. 네. 아 저는 월식 봤는데 오늘 새벽에 응. 달 보니까 진짜 크긴 크더라. 아. 근데 이게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문재인과 이 블루문을 또 또 문 해가지고 뭐. 네. 이게 또 재앙의 징조다 뭐 보수 세력들도 뭐튼 뭐 끄집어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진영의 제대로 된 재앙은 여기서 터졌어요. 워싱턴에서 터져버렸어요 지금. 그죠? 아니 빅터 차가 그러니까 빅터 차는 이제 차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네. 그 조지타운대 이제 빅터 차 교수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차 씨인데 주한미대사로 사실상 거의 인준이 되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게 우리나라에까지 통보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대사 임명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낸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누구를 보낼지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갖고 그쪽에다가 동의 요청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나라가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주한미대사를 부동의한 적이 있나? 무조건 동의를 해야죠. 네. 어디 감히 주한민 대사를? 아니 근데 이거 관례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죠. 대부분 그 대사를 결정하는 거는 그 보내는 나라의 결정권이 있는 거지. 그죠. 받는 나라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뭐 거부한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게 예. 마지막 절차가 되게 웃긴 게 이 대사가 자기 임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임명장을 가져와서 그 해당 나라에 가서 임명장을 주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보통 왜 임명장을 우리나라가 받지?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임명장을 받는 거죠. 네. 빅터 차가 임명장을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데 임명장이 출력되기 전에 잘렸죠. 예, 지금 뭐 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아까 우리나라에서 임명 동의까지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네. 미국에서 갑자기 잘렸다고 이런 확인이 되는 좀 이상한 경우죠, 아주. 예, 이례적인 경우고 그 지금 아무튼 뭐 이 상황은 1년간 지금 미 대사가 공석으로 있는 리포트 초유의 이후에 사태. 이게 해방 이후 가장 긴 공석. 주한미대사가 없으니까 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같네. 지금 경남에도 아니 너무 억지인가요 이게? 경남에도 도지사가 지금 1년간 공백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홍준표가 야. 그만두고 나서 지금 경남 없잖아요. 사람들 살만 나겠는데? 아 근데 이게 그렇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빅터 차가 낙마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낙마했다라는 거를 한국 정부는 통보를 안 하고 언론에 그냥 공개를 한 거예요.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 완전히 뭣도 아닌 거죠 이거. 아니, 미국이 볼 트럼프는 때는. 심하면 문재인 물 먹이려고 백악관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뭐 아주 일방적이고 그 뭐 알려지기로는 네. 그 트럼프가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그 코피 작전, 네. 예, 이게 뭐 제한적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거죠. 네, 네, 네. 예, 코피 작전에 대해서 빅터 차와 이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미 간의 무역 협정을 네. 트럼프는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파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뭐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뭐 그 무역 협정 문제는 약간 부차적인 것 같고 핵심적인 것은 그 대북 군사 어떤 그 그죠. 작전 이 부분에서의 큰 이견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다 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빅터 차도 그렇게 표명을 한 것 같고요. 야 그래도 거의 뭐 코피 작전을 거부까지 했으니까 차 선생 정도로 해줄까? 차 선생. 차 선생? 네. 아니 근데- 차 선생이 좀 처음에는 되게 저는 대북 강경파. 강경파요. 네. 대표적인 강경파. 지금도 강경파죠. 그럼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코피 작전을 반대했다 그래서 빅터 차가 온건파가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강경파들도 반대할 만큼
정말 정신 나간 정책이었다. 초강경 정책이다. 아, 그걸 초강경이라고 하는군요. 초강경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네. 야, 사실 미국에서도 이건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 뭐가 나와요. 그냥 그렇죠. 거르지 않고. 전직 국방부 장관 그 척 헤이글 네. 그 사람도 이제 뭐 반대 입장. 이거 안 된다고. 그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뭐 코를 이렇게 눌러줄 코피를 수 있다고 터뜨린다. 이런 건데 그게 뭐 수십만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미국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동식으로 지금 북에 발사돼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제거를 할 것이며 뭐 등등 무수히 많은 반론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하고 있죠. 아, 이번에 저기 2월 8일에 열병식이 된다는 보도가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ICBM이 수십 기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첩보가 있습니까? 아, 오늘 뉴스에서. 뉴스에서 네. 이런저런 막 네. 추측성 기사들. 아니, 근데 북한이 공개한 ICBM이 종류만 3종류가 넘어요. 어. 근데 3종류에 뭐 5개씩만 놔둬도 15개인데 벌써. 그러네요. 네. 아니, 지금 이게 이 코피 작전 내용을 간단히 좀 얘기해 보면 예전에 실제로 미국이 폭격을 하려고 결심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1994년에 94년. 네. 그때 전쟁 위기. 네. 네. 그 H아워까지 딱 설정해 놓고 폭격 시간까지 설정해 놓고 미군 군속들 가족들 소개 작전까지 나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가 영변 핵발전소를 이제 폭격하자. 그 이제 외과 수술식 타격이라고 그러죠. 네. 그냥 외과 수술. 네. 그걸 어떻게 외과 수술식. 네. 아무튼 더 폭격을 째는 하자. 거니까. 아, 네. 째는 거니까요. 외과 수술식 타격.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까스로 전쟁 직전에서 이제 멈추긴 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주장을 하죠. 네, 자기 자서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예. 네. 그래서 김영삼이 막은 거예요, 전쟁은? 아니 근데 그 예전에 콘돌레자 라이스하고 존 볼턴하고 예. 워싱턴에서 그 회동을 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북 콘서트 같은 거 한 적이 있는데 누가 그걸 물어봤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이 전쟁 위기가 해소가 되고 그때 보면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해가지고 타결을 보게 되는데 그 타결도 그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 너무 급해가지고 워싱턴에다가 이 회신을 넣어가지고 워싱턴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CNN에다가 속보로 띄우라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죠. 아 근데 그런 초유의 사태가 보면 그 94년도를 보면 그때 북한이 핵이 있었나 미사일이 있었나 뭐 미사일은 있었죠. 근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죠. 없었죠. 네, 그렇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근데 없었다고 할 수 있나? 없었죠. 핵도 없었다고 이번에 할 최초로 수 있죠. 개발했다고 하니까. 네. 아니 뭐 북한은 210 핵보유선 때부터 핵을 보유했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아니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지는 않았던 94년도에도 북한에 대한 외과 수지 타격은 이제 실행될 수 없었잖아요. 그게 그러다가는 난리 난다 이게. 그렇죠. 그건 30년 전, 그렇죠. 30년 전 너무했고 몇 년 전이지? 27년 전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때도 이제 부분적으로 타격한다는 거잖아요. 핵시설만 타격하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코피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그 발사대만 공격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발사대 공격 받으면 북한이 어이구야 깜짝이야 그러고 다음부터 발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발사대가 공격 당하는 순간 곳곳에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죠. 전면전이죠 곧바로. 그 어느 나라가 그걸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옛날에 리비아 공격할 때도 네. 리비아 그 뭐야 대통령 궁을 그냥 미사일로 공격해 버렸잖아요. 리비아가 끽소리 못했죠. 네. 아 세계 모든 나라는 자기들이 마음 놓고 타격해도 누구도 끽소리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은 이제 실제로 미국의 면전에서 사실 북한은 이제 공개적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핵보유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핵실험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에다가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하면 죽는다. 죽을래? 죽인다 너 진짜? 하고 있는데 해보라고 하면서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 미국이 진짜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전국에서 북에 대한 외과 수수지 타격, 코피 작전을 한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 이제 미국의 강경파들조차도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의 군사적 선택지도 사실 별로 없다는 것도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 가지 군사 작전 그동안 있어왔지만 사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그나마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자신들이 피해는 입지 않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걸로 이제 궁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리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코피 작전은 누가 그걸 뭐 시나리오처럼 예상을 했던데 미사일 그 기지 발사대라든지 이런 데만 공격하고 대통령이 바로 선언을 할 것이다. 더 이상은 공격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자제할 거다. 네, 그럼으로 인해서 북이 그 타격을 입고 위축되고 두려워서 뭔가 이제 협상에 끌려 나오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시나리오처럼 이제 얘기를 하던데 무슨 뭐 북한의 기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폭격을 하고 대통령이 선언하면 선언을 하는 순간 그쪽으로 ICBM 날아갈 거 아니에요. 선언할 틈이 있을까 싶은데요. 에어포스 원에서 선언을 할 것 같은데. 네.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동식. 아니, 그러면 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코피 작전 자체에 이 허황성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론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의아한 게 왜 백악관은 이런 되지도 않는 작전을 얘기하게 된 것일까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트럼프가 멍청이어도 이걸 실제로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밖으로 내돌리면서 내가 북한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공개하는 거죠. 야, 나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저렇게 때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아한 거는 그 과정에서 빅터 차라고 하는 주한미 대사 사실 후보라고 할 수 있죠. 까지도 이제 낙마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그게 정말 황당하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그냥 말이고 이를테면 그냥 그냥 쇼야라고 하면 엔가이 가자. 그냥 한 소리야. 이러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그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배넌 네, 배넌도 날라갔죠. 배넌이 날아간 이런 걸 봤을 때 그 둘 사이에 무슨 뭐 대단한 전략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싫은 거야. 트럼프하고 안 맞아. 트럼프를 감정을 상하게 했어. 빈정 상했구나. 예, 그런 게 이렇게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빅터 차 양반이 꽤 경험이 있어요. 육자회담. 육자회담에도 예, 계속적으로 참석을 나왔었고.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저 트럼프가 아니 내가 겉으로 이렇게 쇼를 해도 맞춰줘 이런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네. 자기의 어쨌거나 분명한 입장을 있는 거지. 이한 뭐 매파적 개입 이러던데 강한 제재 압박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개입해서 북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기본 입장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자기는 그 소신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였겠지. 그리고 코피 작전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굽히지 않으니까 예? 너랑은 함께 못해 이런 거 아닌가? 한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얘가 이제 주한미 대사로 오면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데 코피 작전 하면 서울이 가장 먼저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코피 작전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지금 뭐 일단은 트럼프와 빅터 차 간에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견이 또 있다고 이상한 해야지. 거는 이렇게 이견이 있는 인물을 왜 1년간이나 주한미 대사로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할 이건 사람 트럼프 정부 내에 인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여름에 한번 내정됐다라고 발표 나왔고, 그죠. 네. 그러다가 연말쯤 해가지고 내정이 취소됐다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다시 또 내정이 됐다고 나왔다가 아그레만까지 나왔어요 이번에는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럼 근데 이게 좀 아무튼 이번에는 뭔가 이게 이상 기류가 있긴 있는 거네요. 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 통보까지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적 망신이 되고 그리고 또 이 한미 관계에서 주한미 대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1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권 예. 교체가 된 그냥 상황인데. 단순히 트럼프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식 봐라 이거 왜 이렇게 꼬정꼬정해 야 너 나가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빅터 차가 작년 말에도 내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은 있었어요. 근데 최근 보니까 임명 동의 까지 통보를 한 거죠. 통보를 하고 한국 정부의 의사까지 네. 타진을 했던 건데 그게 뒤집어진 사실 변수는 평창밖에 없는데 1월 1일 그러니까 그래서- 평창 이거밖에 없는데 그 사이의 변수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 주한미 대사가 미 국무부에서 아무도 안 하려는 것 같아. 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서 억지로 빅터 차 설득해서 야 너가 좀 해. 최근에 보면은 김성룡 씨가 했잖아요. 성김이. 네. 성김이 이제 왜 하게 됐나 하면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잖아. 네가 책임져. 네, 예전에 이제 크리스토퍼 힐이 내가 한번 해보겠어. 내가 북핵을 한번 폐기해 보겠어라고 했다가 힐이 미끄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실 국무부 내에서 그 동아태 특히나 이제 한국 파트는 대북 파트죠. 대북 파트는 가봐야 겁나게 일만 직살나게 하는데 성과는 없고 맨날 불려다니고 혼나고 뭐 그래 끝나는 거니까 잘못하다 칼 맞고. 안 가려고 하죠.
갈라가라면 차라리 어디 가겠어. 중동 가가지고 대충 이라크 하나 좀 때리고 이러면 승진도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겠네요. 네. 근데 보낼만한 사람은 다 도망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성령을 끌어넣은 거예요. 야, 자네 조국 아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빅터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그냥 썰이에요. 빅터차 가기 싫으니까. 사실 이제 리포트가 왔을 때는 다들 그렇죠. 획기적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리포트가 오바마의 최측근이었고 안보 분야에서는 거의 이제 오바마 의원 시절부터 함께했던 네. 그 브레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되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보다 나이가 어릴 걸요? 아니요, 저보다 2살 많나 그래요. 아 2살 많아요? 네. 아 그러면 어리겠네. 비슷하겠네요. 뭐. 동년배. 동년배야 동년배. 동년배 정도로. 어이 리팟 네. 하면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주한미 대사가 자리가 되게 고급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를 네. 거쳐가면 동아태 차관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의 막 차관으로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핵심 요직인데 저런 젊은 사람이 왔어. 근데 애가 이 대통령 최측근이야. 엄청 네. 의욕적으로 일할 줄 알았는데 칼 맞고 조용해졌죠. 야구 많이 보러 다녔고. 맨날 야구 잠바 입고 다니는. 네. 그러고 나서 뭔가 이게 미국 내에서 야 저기는 저런 사람이 가도 결국 답이 안 나오는 데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도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영향으로 가냐면 한국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엄청나게 좀 위기 국면,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사실 국내 보수 세력들 집회를 해봐요. 성적을 흔들잖아. 그 사람들 믿을 거는 미국밖에 없거든. 근데 정작 미국이 주한 미대사도 지금 임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자꾸 뭔가 이 도대체 어떤 전략인 건지 네. 서로 그 안에서 막 내분, 자분 막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 보수 세력 얼마나 놀라겠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제2의 6.15 물길이 막 휩쓸고 있는데 그래서 막 되지도 않는 올림픽에 인공기는 안 된다 이러고 지난 올림픽 한 번도 안 맞다는 거 아니야 안철수는. 그 불안감이 지금 표출은 이제 북에 대한 뭐 무지막지한 두려움이죠, 뭐. 공격과 문재인에 대한 모든 건 다 문재인 탓이다. 네, 이제 여기로 다 그냥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빨리 워싱턴에 원군을 엄청나게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된 원군이 오지 않아. 네, 주한미대사 날라가 버려서 또. 뾰족한 게 지금 뭐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튼 그 코피 작전 이런 거를 다시 최근 뭐 이걸로 결국 이슈화 또 된 거 아닙니까? 빅터차 임명 철회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건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은 네. 북을 군사적으로 언제든 요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허장성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도 한번 조만간에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북 정책을 한번 또 방송을 해야겠다. 근데 지금 최근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를 했잖아요. 네. 연기는 해놨는데 실제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될 정도의 대규모 이 군사 무력들은 계속 직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제 막 괌에도 막 지금 직결하고 있고 한반도를 향해서 막 오고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여차하면 바로 한미 연합훈련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제 움직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야, 그럼 사실 카메라만 들이대지 않았을 뿐이지 북한의 열병식을 능가하는 무기는 다 모여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열병식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그냥 애쉬 우리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러면 만약에 먼저 하는 건 아니죠. 카메라 찍냐 안 찍느냐 차이지. 오히려 북한이 투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네. 우리는 투명하게다 공개하잖아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한미연합 훈련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모여 있는 군사 장비가 불을 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이 바로 그죠? 북한의 미사일도 불을 뿜을 수 있지 않나 이거. 근데 애들이 지금 막 그 뭐입니까 스텔스기랑 뭐 이런 것들을 최첨단 전투기들을 좀 괌에 직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이라고 했는데 10년 넘었어요 그거. 그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10년 전 최첨단 전투기. 중고 무기. 중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결집을 시키고 있는데 네. 올해 조만간 괌 포위 사격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주한미대사의 이 낙마설, 요거 배경을 우리가 좀 분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답이 없다.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뭐 평창 올림픽이 지금 그 잘 돼가고 있지만은 평창 올림픽 끝난 이후 그냥 순탄하게 네. 가지만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그런 트럼프도 대비를 해놓고 있다. 어떤 그리고 군사적 또, 옵션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국내 것도 여론을 보여주고. 보더라도 여러 이제 보수 세력들,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친미 수구 세력들이 거의 발악적인 이제 막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이 그런 여론들, 저런 분단적 폐쇄 세력들의 목소리를 이제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